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 나의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과일 가게 청솔마트는 언제나 분주하다. 그날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가 높이 떠올랐지만 바람은 없고 새벽에 씻은 포장마차 바닥은 아직 축축했다. 하은아, 오늘은 내가 납품 체크 맡아줘야 해. 나 오늘 농협 가야 해서 엄마의 말에 한숨이 나올 뻔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안은 여느 때처럼 소란스러웠다. 이모는 계산대에서 카드기를 두드리며 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고 나는 낡은 수첩을 찾으려 야채 박스를 뒤지다가 결국 포기했다. 그때 둥둥하고 낮고 진한 엔진 소리가 가게 앞도로에 울려 퍼졌다.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 차 소리만으로도 나는 그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빠짐없이 신선한 채소를 싣고 오는 남자. 정우. 낡은 트럭에서 내린 그는 헐렁한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작업 바지를 입고 있었다. 살짝 구겨진 베이지색 버킷의 아래로 까무잡잡한 이마와 굵은 눈썹, 그리고 땀에 젖은 목선이 드러났다. 단정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가는 그런 분위기. 좋은 아침이에요. 그는 낮고 까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시 납품, 또 지각 없네요. 나는 팔짱을 끼고 그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박스를 들었다. 오늘은 단호박이랑 미나리, 그리고 좀 특별한 고구마도 가져왔어요. 땅 향이 지네요. 나는 박스 하나를 여러 손끝으로 고구마를 가볍게 눌러봤다. 단단하고 매끈했다. 괜히 짓궂게 말했다. 광고 문구 같은데요? 현혹되면 곤란한데. 그는 내 눈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마음에 안 들면 무료로 드려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다른 상자를 꺼냈고 그는 내 옆에서 조용히 일을 이어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박스를 나르는 그 순간이 어쩐지 낯설고 설레었다. 마지막 박스를 내린 뒤 정우는 문득 말했다. 이 고구마들 그냥 작물 아니에요. 다 우리 밭에서 나고 자란 녀석들이에요. 흙 묻은 이야기들이죠.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를 바라봤다. 이상했다. 그냥 납품일 뿐인데. 그냥 농산물일 뿐인데.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채취가 묻은 듯한 빈 박스를 한참 동안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걸 본 이모가 슬그머니 다가와 물었다. 예, 너 혹시 그 정우 씨 좋아하냐? 엥. 아뇨, 그냥 납품 기사잖아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 뺨은 이미 익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정우와 나는 마치 정해진 무언가처럼 매일 마주쳤다.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고 웃음도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언제나 꾸밈없는 말투와 눈빛으로 다가왔고 나는 점점 그 시간만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날 이모는 슬쩍 내게 말했다. 하은아, 주말에 너도 시간 있지? 그 정우 씨랑 저녁이라도 먹어봐. 나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정우는 예정보다 일찍 트럭에서 내렸다. 오늘은 채소 대신 하늘색 셔츠와 짙은 청바지, 그리고 손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납품 말고 잠깐 같이 나들이 어떠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서울 외곽의 주말 오후는 평일과는 다른 공기를 머금고 있다. 해는 늦게 지고 가게는 조금 더 일찍 닫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엄마와 이모는 일찍 퇴근했고 가게 안에는 나 혼자 남아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익숙한 트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열린 가게 문 사이로 정우가 들어섰다. 트럭 없이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 흰색 국화와 연보라색 스타티스가 어우러진 투명한 포장지에 감싸인 꽃은 뜻밖이었다. 이건 그냥 감사합니다의 의미예요. 그의 말에 나는 멍하니 꽃을 받아들었다. 평소처럼 꾸밈 없는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셔츠가 다려져 있었고 진한 네이비색 슬랙스에 발목이 살짝 보이는 로퍼를 신었다. 평범한 복장이었지만 깨끗한 세탁비누 향과 살짝 풀먹인 옷깃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산책, 괜찮아요? 나는 대답 대신 살짝 고개만 끄덕였다. 꽃다발을 들고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한 번 불었고 치마 끝자락이 부드럽게 휘날렸다. 오늘은 특별히 입은 복장은 아니었다. 아이보리 톤의 린넨 원피스, 그리고 청록색 머리끈 하나.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나 자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우리는 동네 뒷길로 걸었다. 좁은 골목, 오래된 벽돌담, 자주 가는 떡집을 지나쳐 작은 공원까지. 걷는 내내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요한 바람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우리 대화를 대신하는 것 같았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마시던 그가 불쑥 말했다. 하은 씨는 왜 여기서 가게를 도와요? 서울로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상이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사소한 변화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인사라든가 햇빛의 각도라든가. 그리고 그가 물었다. 요즘은 정우 씨 오는 시간도 그중 하나예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눈을 피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리고 눈을 들어 내 눈을 바라봤다. 나는 누가 날 그렇게 기다려준 적이 없었어요. 조용한 고백이었다. 순간 바람이 지나갔고 나는 무심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손끝에 달린 작은 진주 귀걸이가 살짝 흔들렸다. 그의 눈이 그 움직임에 머물렀고 나도 모르게 숨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내 손등을 바라보며 손을 올렸다. 아주 가볍게,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이. 나는 피하지 않았다. 손이 닿는 순간 작고 따뜻한 전류 같은 감각이 스쳤다. 손이 차네요. 그가 말했다. 원래 그래요. 늘 가게 안에만 있으니까. 이건 따뜻해질 수 있겠네요. 그가 내 손을 조금 더 감싸주었다. 나는 그 말에 속으로 한 번 더 떨렸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왔을 때도 나는 그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방 안의 조명은 희미했고 책상 위에 놓인 국화꽃이 천천히 향을 퍼뜨렸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나를 바라봤다. 눈가가 살짝 붉었고 입술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긴 잠을 잤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도 그는 있었다. 벤치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그냥 웃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정우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로 왔고 나는 전보다 더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수는 줄었지만 그 대신 시선이 길어지고 침묵이 많아졌다. 그 사이사이에 작은 떨림이 생기고 그것들이 우리 사이를 조금씩 더 가까이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날은 금요일. 비가 올 듯 말 듯한 흐린 하늘 아래 그는 평소보다 약간 젖은 셔츠를 입고 가게에 들어섰다. 흰 셔츠 안에 보일 듯 말 듯한 회색 이너웨어, 그리고 그 위로 걸친 얇은 아우터. 그가 박스를 내리기 위해 팔을 들었을 때 셔츠 자락 사이로 살짝 드러난 팔의 힘줄과 손목시계가 어쩐지 눈에 걸렸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요즘 자꾸 신경 쓰인다. 오늘은 끝나고 뭐 해요? 그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별 계획 없어요. 왜요? 그냥. 집에서 저녁 같이 먹을래요? 말끝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나는 한순간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뭐? 괜찮죠. 간단하게만. 그의 트럭을 타고 가는 길, 도로 옆으로 펼쳐진 들판과 비에 젖은 전신주, 그리고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이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고, 그도 말없이 운전했다. 하지만 조용함이 어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숨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 마음을 간지렸다. 그의 집은 지난번처럼 여전히 조용했다. 우린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나무 바닥을 조심스레 밟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앉아 있어요. 금방 만들게요. 그는 부엌으로 향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과 찻장 위에 놓인 작은 꽃병, 그리고 라디오에서 흐르는 옛날 발라드가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내 시선은 자연스레 방 한쪽에 놓인 작은 거울로 향했다. 거울 앞에는 짙은 밤색 빛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여성용 손거울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모습이 그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핏한 블라우스에 얇은 리넨 팬츠, 그리고 소박하지만 유려한 진주 귀걸이를 했다. 아치형의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블라우스와 발목까지 자연스럽게 흐르는 바지. 단정하지만 의식적으로 정돈한 모습. 그리고 살짝 붉어진 귀끝. 정우는 한 손에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음식은 그냥 라면이에요. 대신 내가 직접 삶은 계란이랑 김치도 있어요. 충분히 호화로운데요.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사이로 서로의 눈이 가끔 마주쳤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은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오늘 저녁 기다렸어요.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초대했어요. 나는 조용히 물을 마셨다. 그 말이 무겁지 않았지만 가슴 어딘가에 묘하게 울렸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고 나도 자연스레 그의 손을 받았다. 이번엔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가 맞닿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조금만 걸을까요? 마당에. 밖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강해서 마당 전체가 은은히 빛났다. 잔잔한 바람, 나무에 부딪히는 이파리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울음소리. 우리는 나란히 걷다가 오래된 벤치 앞에 멈췄다. 정우는 내가 앉자마자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바람이 한 번 강하게 불었다. 나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고 그는 그걸 가만히 정리해 주었다. 그 손끝은 부드럽고 깊게 머물렀다. 하은 씨. 그가 낮게 부르자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이번엔 거부감 없이 부드럽게. 이마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의 입술이 내 볼에 스칠 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온도는 지나치게 뜨겁지도 식지도 않은 절묘한 균형. 그리고 마침내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아무 말 없이 맞닿은 입술. 그 순간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달빛도 공기 소리도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그때 저 멀리서 갑작스럽게 들려온 트럭 경적 소리. 정우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는 당황해 벌떡 일어섰다. 정우는 순간 창밖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굳혔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지? 트럭의 경적 소리는 어둠 속에서 너무도 생생했다. 정우는 얼굴을 굳히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여기 올 사람 없는데? 그 순간 마당 끝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야, 있냐? 불 켜져 있길래 들어왔어. 낯익은 듯도 낯선 듯도 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나는 조용히 뒤따랐다. 문 밖에는 중후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다. 구겨진 점퍼에 땀에 젖은 머리, 눈빛은 어딘지 불편해 보였다. 형. 내가 이렇게 숨듯이 살 줄은 몰랐지. 엄마는 여전히 널 기다린다. 그 말에 정우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안 들어갈 거면 남한테 상처는 주지 마라. 너답지 않게. 남자는 그 말만 남긴 채 돌아섰고 조용히 밤길로 사라졌다. 문을 닫은 뒤 정우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형이에요. 나랑 같이 자랐지만 우린 많이 달랐죠. 정우는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예전엔 도시에서 살았어요. 좋은 대학도 나왔고 대기업도 다녔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나한테 맞지 않았어요. 숨 쉴 틈이 없었어요. 그의 눈빛은 흐려졌지만 말은 분명했다.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아무 말 없이. 그게 그 사람에겐 배신이었나 봐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천천히 깍지 꼈다. 나는 조용히 그 옆으로 가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감쌌다. 그 손은 오늘따라 더 거칠고 조금 차가웠다. 그래도 도망치는 것보다 솔직한 게 나은 거 아닐까요? 그가 내 말을 듣고 내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하은 씨는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말해줘요? 나는 미소 지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믿어주면 달라지는 것도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정우는 조용히 나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조용히 서로를 안았다. 그 품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나는 내 심장 소리와 그의 숨소리가 섞이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말했다. 위층 방 보여줄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작은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오래된 향나무 냄새와 함께 단정한 방이 나타났다. 책장엔 농사 관련 책들과 손으로 만든 노트들, 창가에는 작은 탁상시계와 도자기 인형 하나. 이 방은 어릴 때 내가 쓰던 방이에요. 지금도 가끔 여기서 자요. 나는 조용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커튼은 레이스였고 바람이 살짝 흔들었다. 그는 내 뒤로 다가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 나는 순간 긴장했지만 뒤돌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목덜미를 스치고 그 숨결이 내 귀에 닿을 듯 말 듯 했을 때 내 몸은 본능처럼 반응했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정우 씨. 그가 대답 대신 내 어깨에 얼굴을 살짝 기대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수많은 의미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진동도 아닌 벨소리. 우리는 동시에 멈췄고 그는 천천히 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별표 이정민 별표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다. 받아야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을 나갔고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느꼈다.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걸. 전화벨이 꺼진 뒤에도 방 안엔 긴장감이 가득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조금 후 정우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미안해요. 오래 걸렸죠?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어진 느낌이었다. 괜찮아요. 나는 애써 웃었지만 내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전화. 누구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여자친구예요. 그 한마디에 마치 누군가 내 안의 끈을 툭 끊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가 왜 이 시간에?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다. 작년에 헤어졌어요. 근데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고 지금도 연락이 끊기질 않아요. 오늘도 근처에 와 있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빗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아직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은 씨가 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하은 씨.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당신이 전부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난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깜빡였다. 비바람이 거세졌고 잠시 전기가 나갔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어렴풋이 느끼며 그대로 멈춰섰다. 그가 아주 천천히 다가와 나를 안았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함께 섞여 있었다. 나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가 속삭였고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비가 조금 잦아들었고 나는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용히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트럭 안은 조용했다. 우리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손은 계속 맞잡고 있었다. 도착했을 때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잠깐 멈추는 거 괜찮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나는 그 말에 짧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헤어졌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비 맞고 왔네. 얼굴은 왜 그리 복잡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특별히 얇은 면 소재의 차이나풍 슬립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한복 느낌이 나는 패턴과 긴 리본이 있어 어디서 본 듯한 고전적 아름다움을 지녔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그리고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 떨리는 손으로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하은 씨죠? 정우 씨 옛 연인이에요.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